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14년 12월 4일자 목요일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화요일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왜 이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 카페에서 쓰고 계시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매매 기법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회원님들이 쓰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리가 회원님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 가격은 여기 회원님들 보시는, 자, 여기 뭐 마치 무슨 간첩 신호처럼 보이는 막 올랐다 내렸다가 막 하는 이런 신호들 있죠. 주가가 보시면 뭐 오르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했다가 오르기도 했다가 내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주가라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맨날 맨날 가격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 주변에서는 좀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만약에 새우깡이 어제는 1,000원이었는데 오늘은 900원이고, 그래서 이제 싸다고 좀 사 먹었는데, 자, 이틀 지나고 나니까 한 1,200원이 돼 있고, 자, 이래버리면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주가는 희한하게,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그냥 초분단위로 자, 바뀌는 어떤 상품 중에서 정말 드문 상품 중에서 하나이죠, 사실.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그죠? 슈퍼에 가보셔도 라면이 예를 들어서 뭐 정가가 뭐 990원이다. 그러면 내일 가도 990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한 해가 지나서 뭐 이 라면 생산 업체에서 뭐 가격을 뭐 한 10%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거진다. 뭐 990원이죠. 거진다. 뭐 그렇게 안 바뀌고. 근데 주가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분 전 다르고 10분 전 다르고 계속해서 달라요. 계속해서 다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사실 이성적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다 이성적이고,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성적으로. 하지만 과연 진짜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정말 이성적인 동물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일단 던져볼 필요가 있고요. 자, 회원님들은 과연 이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자,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적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의외로 굉장히 비이성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다소 좀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예. 운전할 때 보통 많이 나타나죠. 그죠? 운전할 때. 예를 들면 신검둥이 님이 이렇게 이제 차를 몰고 붕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집으로 붕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개자식이 그죠? 어떤 개노무스키가 그냥 요렇게 휙 가더만 이렇게 끼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부딪히려는 찰나에 완전히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회원님들의 어떤 심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심정이 진짜 쫓아가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쫓아가가지고 확 그냥 그죠? 속 심정은 아마 회원님들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죠? 앞에 따라가는 요 놈을 그냥 잡아가지고 확 그냥 이렇게 보시면 몽둥이로 아마 그죠? 몽둥이로 아마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상대 운전자를 억지로 막 속도를 내서 쫓아간다라거나 누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창문으로 그죠? 유리창 내리고 막 욕한다거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회원님들? 왜 갑자기 나는 아닌 척하고 다 점잠 빼고 앉아있어요? 회원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 계신 회원님들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신금종이님 그래요? 아마 지금 다들 이야기 딱 들으니까 속이
속이 뜨끔한가 보죠. 그죠? 속이. 딱 듣다 보니까,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럽니다. 전부 다. 자, 딱 느낌이, 지금 방송상에서 이제 딱 오는 느낌이, 딱 들킨 느낌이에요. 들킨 느낌. 자,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제가 우리 그 장정 방송에 계시는 회원님들과, 예,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또 비이성적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물건을 살 때 소위 말하는 돈이 오가는 흥정이나 거래를 할 때 예, 비이성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회원님들 지금 보시면은 집 주변에 회원님들 집 안에 쓰시지 않는 물건들이 지금 당장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 내가 없어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내가 안 입는 옷인데 몇 번 입고 안 입고 몇 번 입다가 안 입고 자 장롱 속에다 그냥 집어넣어 놓은 그냥 보관만 해두고 있는 자 그런 옷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행동들은 왜 하게 되느냐? 회원님들이 그 물건이 없을 땐 몰랐는데 막상 회원님들 눈에 띄니까 갑자기 그 물건이 필요해진 거예요. 원래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 물건을 보는 순간 그 물건이 그냥 회원님들께 필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냥 사버려요. 문제는 사버린다는 거죠.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것 또한 어떤 행동입니까? 비이성적인 행동 중에 하나이죠. 비이성적인 행동. 그죠? 굳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산다 이거예요. 흔히 또 우리가 가장 겪는 요즘 세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이성적인 행동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그냥 남들 결혼이니까 이게 인생의 세상에 뭐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결혼인데 뭐든지 화려하게 해야 되지. 처음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 혹시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방송 소리 살짝 낮춰요, 빨리. 그죠? 처음 할지, 이게 뭐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지. 왜 갑자기 또 신검둥이님은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 신검둥이님 왜 좋아하고 그러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녹방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방송 잘못 킨 것 같은데. 야, 아무튼 우리 신검둥이님은 총각이세요.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검둥이님. 좋아하시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처음 하는 결혼인데 뭐 처음 하는 결혼인데 이러다 보면은 예식 비용이 자꾸 올라가죠. 자꾸 그죠? 웨딩드레스도 굳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그거 대여해서 입고 치우면 안 되나? 그거 뭐 웨딩드레스 소장해서 뭐 하냐? 근데 기본이다. 옛다 기본이다. 에이 사줘. 그래 얼마야? 해가지고 뭐 몇백 나온다 이거. 웨딩드레스 사! 해서 사버려요. 문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트에 갈 일은 없어요. 사실 친척집에 간다거나. 미친놈 소리 듣겠죠. 미친놈이 아니라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그런 행동들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남들이 해외여행 다 간다 이거야. 뭐 괌이며 사이판이며 발리며 어디며 왜 그래도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생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또 그래 맞아 가야지. 일단 무조건 해외로 다 가죠. 왜? 인생에 처음 있는 결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처음 낳는 애란 말이에요. 처음 낳는 애. 그죠? 처음 낳는 애가 될지 그게 두 번째 애일지 숨겨놓은 애가 있는지는 모르지.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해보지 않은 이상.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또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가는데 흔히 이제 신혼부부가 돈을 많이 쓰는 영역에 또 이게 있죠. 이게 유모차. 그죠? 왠지 중고로 사면 무슨 세균이나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 그래도 첫 애인데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유모차를 새 걸로 사주고 싶다 이거예요. 새 것으로. 누구라도 그렇죠. 새 것으로 사주고 싶은데 새 것으로 사주고 싶은 마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유모차가 뭐가 되냐면은 엄마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다는 거죠. 이 유모차가. 엄마들의 자존심. 유모차 한 대가
100만 원이 그냥 쉽게 넘어가요. 회원님들 100만 원이. 이 사실들은 알고 계시죠? 남성분들의 경우에 뭐 그놈의 유모차 그 한 1년 쓰면은 애 다 커갖고 그거 못 태우고 다닐 건데 뭐 굳이 꼭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사야 되나 싶지만 이게 또 유모차를 가장 많이 끄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기저귀 담아두는 그 가방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다고요. 자, 과연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일까요? 안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자, 이것은 뭐다? 이성을 앞선 심리의 문제이죠.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진짜 삽으로 퍼담는 기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인정들 하시면, 자,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의 심리와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돈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런 광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과연 다를까요? 자, 이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회원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역시 이 주식거래라는 게 이게 심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매매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본인 입으로 이 주식시장, 이 주식 가격 안에는 심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심리적인 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이 말뜻 이해하십니까? 이게 공식처럼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고, 그죠? 이 안에는 어떤 군중들의 심리가 확실히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뭔가를 느끼고 있기는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 왜 심리가 담길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 이 회사의 주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로만손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주식을 보고 있고, 적어도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지금 현재 시간 오늘부로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겠죠. 얼마인지는. 그리고 이 HTS라는, 회원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HTS라는 도구가 어느 특정인만 볼 수 있는 도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특정인만 볼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작동이 되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이 HTS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HTS를 보는 방법도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종목을 꾸준히 거래를 한 사람이라면은 굳이 뭐 HTS를 좀 볼 줄 모른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혹은 자기가 거래를 했던 시점에 가격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와, 내가 옛날에 이거 지금 8,000원인데 내가 석 달 전인가 넉 달 전쯤인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이거 9,500원에 내가 샀다가 와, 이거 6,700원에서 손절 쳤는데 요즘 보니까 8,000원까지 올라왔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우리 회원님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뭐다?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억. 기억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고 있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자, 회원님들이 이런 식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경험. 그때 내가 9,000원하고 9,500원 할 때 이때 내가 물타기 해갖고 평단을 9,000원하고 8,500원 요 사이에서 한 800원 사이로 내가 평단 맞췄는데 이때 막 폭락 나와가지고 7,000원에 손절 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종목이
이제는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이쯤에서 샀다, 이거, 이쯤에서. 한 7,500원이라는 가격쯤에서 샀다라고 칠게요. 근데 그때 회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와, 내가 그때 9,500원에서, 9,500원 이쯤에서 샀는데, 내가 이때 샀는데, 와, 그때 이게 진짜 안 가대. 진짜 안 가대. 와, 내 지겨워갖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장에 폭락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가가 완전히 빙신돼가지고, 그때 내가 손절 쳤잖아. 자,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어떤 한 사건을 기억을 한다라고 치겠습니다. 자, 근데 회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샀어요. 자, 한 7,500원쯤에서 샀다고 칠게요. 근데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옛날에 못 올라가던 이 기억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주식이 또 예전처럼 못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되면은, 과거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보유하려고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당연히 팔려고 합니다. 근데 왜 팔려고 하는지, 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는 결혼을 했다. 1번. 자,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자친구랑 사귀어 본 적이 있다. 그분들도 다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기억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죠. 뭐 싸울 때 어떤 얘기 나옵니까? 당신 지난번에 주식 안 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상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술 먹고 일찍 들어온다고 약속했는데 봐라 니 또 그럴 줄 알았다고. 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경험하신 적이 다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있나요? 없나요? 옛날 문제를 슬쩍 자기도 모르게 끄집어내게 돼요. 네가 또 그럴 줄 알았다. 봐라, 내가 니 또 그럴 거라고 그랬지? 지금 또 그러잖아, 지금 너.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학습 효과라는 게 작동을 한다고요. 심리가 드디어 또 발동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 인간은 분명히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많아라고 살짝 자기 마음속에 인간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된다고요. 방어 기제가. 그러면 주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이 자리에서는 일어나 버리게 된다고요. 이 자리에서는. 자,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대강 이제 왜 이 저항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 저항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지,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 산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되시면은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회원님들. 신검동희님, 프로네님, 상한가님, 성공투자님, 모두 좋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이 저항이라는 것은 자, 이런 식의 원리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거 다 알겠다, 좋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좋다. 매매 기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결국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만 조금 예측을 하면 진짜 대단한 엄청나게 승률이 높은 승률 90%? 95%? 진짜 욕심 조금만 더 내면은 한 99%짜리 승률의 매매 기법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표정이 변할 거예요. 요렇게 싹, 그죠? 악마의 눈빛이 싹 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 이런 악마의 눈빛이 막 확 타오릅니다, 이제. 오로라가 막 이 뒤에서, 그죠? 막 확 이렇게 막 이제, 이러면서 뭔가를 진짜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도 안 자가며, 그죠? 잠도 안 자가며, 나름
겁내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죠? 찾아 다다다닥 쳐가면서 그냥 차트, 그죠? 팍팍팍 뽑아가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승률 95%, 99%짜리 자기만의 공식을 이제 찾으려고들 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만의 어떤 완벽한 공식을 드디어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 시도가, 그 도전 자체가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열정이나 도전도 한 번도, 그런 도전, 그런 열정 한 번도 무모하기는 하지만 승률 95%, 100%에 도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모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택도 없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런 정도의 열정조차 없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세상은 미친 인간 몇 명이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혁신은 미친놈들 몇 명이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물론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자기네들이 시장을 좌지우지 해보려다가 망했죠. 그죠? 항상 욕심의 끝은 파멸이에요, 파멸. 시장을 자기가 지배하겠다, 통제하겠다, 예측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공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파멸하기 마련입니다. 자, 요즘 세상을 우리가 이제 좀 보자면은, 자, 우리 회원님들, 내일 혹은 일주일치 날씨도 맞추는 세상이에요. 일주일치 기상. 그죠? 일기예보. 이거 맞추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어떻게 내일 날씨를 그렇게 딱 맞출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막, 일기예보를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뭐 가끔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욕도 겁나 먹죠. 그죠? 그걸 못 맞추냐고, 이씨, 비가 온다, 안 온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데 그걸 못 맞춰. 이러는 분들도 있죠. 그죠? 얘라이 그 슈퍼컴퓨터 확 오늘 망치로 다 때려 빠푼다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술 먹고 또 전화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비가 온다 안 온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근데 왜 그것도 못하냐고. 내가 그런 식으로 밥 처먹으라고 내가 세금 내는 줄 알아. 막 이러는 분들이 있죠 또. 예. 혹시 술 먹고 괜히 또 화풀이 한다고 전화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고생 나름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날씨도 맞추는 세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지구 밖에 있는, 뭐, 달이니, 화성이니, 자, 진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행성에까지 사람을 쏴서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자, 달로 쏴서 보낼 수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입니다. 인간 수명이 거의 80살, 90살, 100살까지 늘어난 세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발전을 이룬 세상이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누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무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며 이런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아주 부드럽게 게임을 진행을 하기를 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이걸 과연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못 맞출까? 도대체 왜 이놈의 주가는 못 맞출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근히 답은 쉬운 곳에 있어요. 자, 나는 형제가 있다. 아니면은 자매다. 아니면은 부인이 있다. 아니면은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7번 한 번만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도 다른 가족이 집에 살고 있다. 나 말고도 다른 가족이 집에 살고 있다. 자, 그렇게 오랫동안 사시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디로 놀러 가고 싶은지, 왜 화가 났는지 대강 감을 잡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회원님들. 대강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대부분은 알아요. 자, 대부분은 아는데 과연 정확하게 아시냐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 이혼하는 그런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형제지간에 그렇게 싸울 일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맞나요, 회원님들? 과연 회원님들 정확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 끝까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맞습니까? 제 말에 공감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7번이나 1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도 서로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의 생각을 완전히 정확하게 읽을 수는 없는데 생판 남인 얼굴 한번 생판 본 적도 없는 자 남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시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이제 제 말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심리 변동은 절대로 정확하게 애초에 맞출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는 맞출 수 있어도 절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공식처럼 1 플러스 1은 2다라는 식의 어떤 이런 딱 부러지는 수학 같은 산수 같은 답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이해하시나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딱딱 떨어지는 여기서 딱 사면은 무조건 찍고 수익이야.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자 그건 100% 거짓말이 되겠죠 지금. 그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100% 딱딱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사람은 절대로 입증을 못할 겁니다. 아마 절대로 입증을 못할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확실히 아시겠어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주식시장은 절대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서는 자, 승률이라든가 확률이라든가 하는 단어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주식과 도박을 많이 비교를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비교들을 하죠. 그죠? 맞나요? 우리 회원님들? 많이 비교를 하죠.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친척들 모임 가면은 야, 너 임마 주식 한다는데 야, 그거 괜찮나? 그건 너무 위험하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마 곧 망할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뭐 실제로 곧 망했으니까 저는. 실제로도 망했으니까 굳이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걸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망했었으니까.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진짜 망했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랑 도박하고 비교를 진짜 많이 해요. 비슷한 부분이 실제로도 많이 있고요. 비슷한 습성. 뭐 진짜 뭐 중독에 빠진다라든가 무모한 베팅을 한다라든가 하면 할수록 계속 이 안으로 빠져든다라든가 어떤 상대적으로 이 도박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도박하고 한 가지 아주 강렬하게 틀린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박과 주식은 굉장히 닮았지만 절대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같을 수 없을까요? 왜? 이거를 알면은 회원님들이 절대로 도박을 하시지 않고 좀 더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게 될 것이고 좀 더 주식 투자를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실 겁니다. 기법을 보실 때도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군중들의 심리를 읽어나가려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좀 생기실 거예요. 도박과의 다른 점, 가장 강력한 다른 점. 자,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 누구도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 사실. 도박과 다른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박은 가면 음료수 준다고. 내가 참 진짜 너무 맞는 말이었어요. 예, 너무 맞는 말이었는데 참 아유 씨. 그런 거 말고 예, 도박과 자, 이 주식 투자가 다른 점은 과연 어떤 점이 있을까요? 회원님들
도박에는요, 예? 도박에는요, 확률이라든가 승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도박에 어떤 미친놈이 승률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놈이 확률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미친놈이. 사람 대 사람끼리 하는 거 말고, 소위 말하는 카지노라든가 룰렛, 뭐, 빠치슬로, 빠친구, 이런 것들은요, 승률이 없어요. 사람 대 사람끼리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거 뭐, 포커 게임 이런 거 말고요. 제가 하는 말은 기계가 이렇게 삐리삐리삐리삐리삐리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앉아서 막 땡기잖아요. 그죠? 막 구슬 튀어나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사위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카지노 룰렛. 그죠? 이게 과연 승률이 있냐라는 거예요. 승률요? 없어요. 없어. 주식시장에는 승률이라든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카지노에는 룰렛에는 주사위 게임에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도박쟁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그 승률. 자, 그딴 게 없다라는 거죠. 왜 없을까요? 승률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아까 이미 제가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왜 없냐라면요. 자, 왜 없을까요? 자,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이 도박장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빠친구, 그 다음에 주사위, 뭐 룰렛 이런 것들에는 이 도박장에는 대부분의 게임기들이 승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승률이라는 건 왜 없을까? 그 기계들은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처럼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작이 아니라요, 회원님들. 조작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조작 몇 번 하다 보면 학습 효과가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놈의 기계들은 기억력이 없다라는 거죠, 기억력이. 내가 아까 방금 주사위로 1을 던졌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이 10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야, 1 안 나와. 2, 3, 4, 5, 6 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 진짜 안 나올 거야. 이번에 나오면 이씨 이러고 자, 배팅 딱 했는데 그 다음에도 1이 또 나와버려. 돈 조금만 빌려줘봐, 빨리. 돈 조금만. 이번에 딱 걸리면 내 다 줄게. 돈 이빠이 땡기죠. 2배수, 3배수, 4배수 베팅을 하면은 자, 계속해서 같은 숫자가 설마 이번에도 또 나오겠어. 봐라. 이번에 또 나오면 내 진짜 여기 불 지르고 나도 죽는다. 하고 확 또 베팅하죠. 1이 지금까지 10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도 띵 하고 1이 또 나와버려요. 사람 망하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현상들이 은근히 우리 주변에서는 자주 나와요. 자주. 그죠? 그럼 이런 현상은 왜 나오느냐? 걔네들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방금 내가 뭘 던졌는지, 어떤 카드를 뽑았는지, 어떤 주사위 번호를 날렸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매번 게임을 할 때마다 뭐다? 리셋된다라는 거예요. 초기화 돼버린다고요. 초기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기 때문에 승률이라는 게 없어요, 이놈의 도박장에는. 근데 주식시장에는 승률이라든가 확률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죠. 왜? 인간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기억.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 자, 누군가가 옆에서 회원님들을 계속해서 같은 데를 꼬집는다, 이거. 같은 데를 근데 꼬집기 전에 약간 몸이 움직이는 모션을 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동작을 취하면 회원님들 스스로가 꼬집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딱 방어를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비슷한 사례를. 왜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올까요? 다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학습 효과에 의해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인간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는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아이씨 내가 이거 손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 더 갈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손실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기억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당연히 주가는 이 아래로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죠. 저항이라고. 한마디로 이런 반복된 인간의 심리에 맞춰져서 발생하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 본성이니까. 공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공포,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희망, 그 다음에 무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기본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기본 본성은 절대로 진화하지 않아요. 진화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다 멸종하고 한 10명, 2명만 딱 남겨놓고 다 멸종했다고 칠게요. 거기서 또 번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인간들은 공포심이라든가 탐욕, 희망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과연? 이런 감정들을 정말 안 가질까? 가질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능이죠, 본능. 절대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감정을 지니고 있는 이상. 하지만 그냥 이렇게 뭐 마냥 끼워 맞췄다 이거. 최근 장세 때 확률이 아주 잘 맞게 매매기법을 끼워 맞출 수 있어요. 끼워서 이렇게 제작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만 잘 맞게.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춘 매매기법들은 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기법을 만들어 버리느냐. 자 이렇게 21선과 61선이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61선을 꽉 찍어주면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아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자 여타 다른 종목들 보면은 진짜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지 지금 보면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제가 그냥 대충 던진 말이에요. 아까 뭐 21선과 61선 이렇게 간격이 넓게 벌려져 있을 때 요 61선에서 딱 사니까 와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 같다. 지금 눈에 보니까 이렇게 보이죠. 와 이게 61선이 엄청나게 강력한 지지선인가 봐. 자 그러면서 온갖 또 주식 강사들이 자 지금 내가 기억하는 거 이 61선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 돈을 번다. 이걸 근데 왜 몰라가지고 요번에 내가 그 뭐 기법 강의 하나 출시하고 뭐 검색식 하나 만드는데 요거 요번 달에 구입하시면은 제가 한 달에 그 22만원씩 해가지고 이번에 예약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플러스 20% 할인해가지고 뭐 한 16만원에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이번 일주일 자 할인기간 주니까 빨리 자 가입하세요. 이러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이런 걸 어떤 방송에서든 인터넷에서든 본 적이 있다. 방금 그런 매매기법은 10개, 100개, 10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좀 작작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자 아까 로만선 마치 61선에서 굉장한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요. 자, 회원님들 잘 보세요. 지금부터 신기한 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자, 61선 제가 지워버릴게요. 우리 회원님들 제가 61선 지워버릴게요. 자, 지워버리고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줄을 한번 닦아 놔볼게요. 자,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종목이. 뚫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반등이 뿅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직전 고점 저항대라고 생긴 것 비스무리하게 생긴 저걸 여기서 콕 찍고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다음에 이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서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사볼까 하는 이런 심리가 발동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과거의 것을 자 이 자리에서 사니까 돈을 벌더라 이거요. 어이씨 나도 줘서 살걸.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한 동네에 통닭집 생기면은 그 옆집에 바로 통닭집 생기잖아.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옆 가게에서 통닭집 해갖고 돈 막 벌고 있거든. 에라이 썩을 씨, 나도 빨리 그 뭐 양념통닭 하나 튀기가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럼 그 옆집에 또 통닭집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똑같아요. 학습 효과라는 게 발동을 한다고요. 어떤 나라든지 다 비슷해요. 이런 현상은. 자, 그래서 요 자리에서 또 다음에도 살려는 사람들이 딱 들이닥치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저점 매수세. 오, 또 반동 나온, 또 반동. 자, 이런 식으로 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아까 여기서 지웠던, 자, 제가 지웠던 61선을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61선을 딱 켜보면 뭐다? 이 자리에 61선이 딱 있죠. 한마디로 이건 뭐다? 우연하게 저 자리에 이동평균선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경우에. 우연으로다가. 이해하시겠어요, 회원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 확실히 되십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지지와 저항의 원리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 것이지 61선에서 어떤 기똥찬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확실히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그냥 뭐다? 우연한 경우에 이 자리에 딱 61선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요. 근데 마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법인 양? 자, 그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끼워 맞춘 매매 기법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갈까. 그렇게 끼워 맞춘 매매 기법만 여태까지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들? 야, 이 61선 매매 기법이 카페에 너무 많이 공개가 되고 이게 기법서로 나와서 출간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이 매매 기법이 맞지 않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수준 낮은 의문과 질문글들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이제 아시겠죠, 회원님들? 인간 심리의 바탕으로 한 매매 기법은요. 왜곡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니까. 끼워 맞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갖다 끼워 맞춘 그런 것들은 왜곡이 일어나겠죠. 오늘 이제 뭔가 머릿속에 확 개이시는 느낌이 나십니까? 뭔가 이제 아시겠어요? 확실히?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어떤 심리에 근간을 해서 회원님들이 차트를 항상 보실 때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 종목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좀 형성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나름대로 그 회원님들 나름대로 정답은 없어요. 회원님들 나름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슬슬 맞아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딱 와요. 그러면 그렇게 회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설과 그 이론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만의 매매기법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그것이 바로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회원님들만의 성공투자 방정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시겠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아시겠나요? 자, 다만 이런 연구 결과는 굉장히 회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되겠죠. 처음에는 뭐 우리 카페에 있는 매매 기법들, 시가 돌파 1, 2, 3, 볼린저 밴드 1, 2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만의 해석이 조금씩 더해지고 이러다 보면 기본 뼈대는 분명히 같은데 자기만의 방법을 조금씩 첨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만의 길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분명히 각자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점차 뻗어나가게 된다고요.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의 어떤 깨달음. 물론 제가 알려드린 것 그대로만 사용을 해서 회원님들이 어떤 성공 투자를 향해서 달려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원님들이 위기의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과연 그 매매법이나 그 매매 원칙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믿을 수 있으려나? 한 집안에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같은 이불을 쓰고 같은 밥을 먹고 산 사람들끼리도 자, 우리가 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못 믿고 의심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과연 내가 직접 만들지 않은 매매기법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회원님들 스스로가 해보셔야 돼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제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매매기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고도 수개월을 저는 제가 만든 매매기법대로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무서워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이 매매기법으로 성공한 적이 있던가. 기억을 해보니까 나는 이 매매기법으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만들긴 했는데, 도저히 이걸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종목이 손절가까지 빠지게 놔둘 수가 있겠냐고요. 중간에 털고 나오고 사자마자 한 1, 2% 수익 나면 후다닥 빨리 팔아버리고. 왜? 내 매매기법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그 매매기법으로 성공을 해본 적이 없거든. 성공을 한 역사가 없고 큰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만든 매매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끝까지 믿고 그 매매기법을 관철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말 어렴풋이나마 이해되시나요? 우리 회원님들? 오늘 상당히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여기 계신 회원님들이 누구나가 한 번쯤 다 겪은 것이고 겪게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진짜 어떤 젊은 혈기 넘치는 20대들, 10대들도 아마 제가 했던 이 상황들을 전부 다 겪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매매기법, 매매원칙 못 지켜요. 자기 자신도 못 믿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요. 그걸 극복할 때서야 비로소 회원님들은 주머니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인간을 몇 명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몇 명 보지를 못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었는데, 그 극한의 상황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완전히 다 잃고 10평도 안 되는 집에서 가족 4명이 살아야 되는데 뿔풀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뿔풀이 흩어져야만 되는 상황이. 모든 식구들이. 더 이상 내가 잃을 돈이 없어요. 더 이상.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본의 아니게 가지게 됐냐면은 어차피 내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그럼 이번만이라도 내가 만든 대로 한번 해보자. 이번만큼이라도 지금 진짜 내가 이제 몇백 안 남았는데 이렇게라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다 어차피 지금 몇백 안 남은 거 이거 잃는다고 해서 내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번 해보자라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진짜 궁지에 몰린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거죠. 만약에 돈이 좀 더 많이 남아있었고 우리 집이 좀 더 살만했었더라면은 나는 내가 만든 그 원칙을 매매기법을 다 또 뭉개버렸을 거예요. 조금만 밀려도 이거 안 맞는 게 아닐까? 이거 이러다가 내가 손절 치는 거 아니야? 손절 한 두세 번 치면은 에라이 씨 또 안 맞는가 보다. 장이 바뀌었나? 이러면서 뭔가 또 확률이 잘 맞는 매매기법을 만들려고 또 삽질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돈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잃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삽질을 하는 시간들이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늘어났겠죠. 원래 인간이란 동물이 그런 동물이에요. 인간이란 동물이. 절대 무엇 하나를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방어 기제가 반드시 작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다고 회원님들이 목숨을 내놓고 매매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제 말 이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조금만 밀려도 벌벌벌벌벌 떠는 분들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보시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몇 번 손절 쳤을 때 막 흔들린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게 꼭 주식 투자여야만 하는 이유는 없죠. 나는 지금 가진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니까. 다른 길을 분명히 찾으면 있다니까요. 적어도 이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뭔가 조금만 흔들려도 벌벌벌벌 떨 것 같고 자기의 신념을 어떻게 관찰하지 못할 사람이라면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리는 거예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은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 자체도 내가 못 믿는데 누가 날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요. 그걸 극복을 해야지만 일어설 수 있는 건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뭔 줄 아세요? 진짜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끝을 진짜 볼 수 있는 방법 소액으로 하는 거죠. 소액으로. 그 돈 다 잃어도 내가 안 죽어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바로 소액 투자입니다. 소액 투자. 회원님들이 망하면 안 되는데 길거리에 나서면 안 되는데 이런 게 걱정돼서 소액 투자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 끝을 언덕 너머의 끝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만든 원칙에 대한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말 공감하시나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금액이 커질수록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은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많은 매매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었을 때나 어마어마하게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진짜 그 어마어마한 싸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무엇 하나 진짜 쟁취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각오 없이 일반적인 시중 잡배가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역이.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서 내일도 싸우고 모레도 싸우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짐 싸서 좀 다시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저는 현명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어떤 진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떤 좋은 멋진 재밌는 흥분되는 피 끓는 어떤 돈 버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도 나는 돈을 못 버는 진짜 완전히 이렇게 좀 우울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인생일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이 다 똑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죠. 누구는 이거 잘하는 놈 따로 있고 저거 잘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좀 못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는 자질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회원님들한테 쓰잘데기 없이 제가 지금 자기 개발서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이 자리 불러낸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이 1시간 녹화 강의로 제공을 해봤자 오늘 뭐 녹화본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걸 지금 이 시간 이 방송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 땡전 한 입 없죠. 그죠? 확실하나요 회원님들? 그지 않습니까? 회원님들 지금 이 방송 돈 내고 들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이 방송 할 시간이면은 다른 데 놀러가서 얼마든지 즐겁게 즐길 수 있죠. 자, 하지만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는 꼭 해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굉장히 멋지게 포장을 해서 뭐 자기가 팔고 있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어떤 그런 류의 자기 개발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그냥 어떤 말도 안 되는 꿈과 희망을 심어줘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계속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면서 지금 이 순간을 진짜 질 떨어지는 오늘의 하루로 만들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요. 분명 앞으로도 회원님들이 지금보다 오늘 이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방송 끝나고 난 후에 회원님들이 한 잔 마시는 맥주가 굉장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데 괜히 억지로 주식 투자의 영역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소소한 어떤 행복이라든가 이 재미를 완전히 다 박살내버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회원님들이 정말 주식 투자로 수십억, 수백억대, 수천억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자리에 한 분 정도는 뭐 그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수백억대의 부자 못 될 겁니다. 아마 못 될 수도 있어요. 못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꾸준히 버는 것에 만족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만 해도 어디냐. 팔, 다리 멀쩡하고 친구들 다 살아있고 부모님 다 살아있고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거냐 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니까 방송을 하게 되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회원님들을 만나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내일 열릴 주식시장이 전혀 두렵지 않고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한테 그냥 내가 생각한 바대로 있는 말 그대로 물론 있는 말 그대로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오히려 손해가 돼버리고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회원님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드리는 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예,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마냥 희망만 심어줄 게 아니라 차라리 현실을 보다 좀 더 직시하게 만듦으로써 그래 버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수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회원님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돈을 벌 것이다.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게 장담을 하신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다 때려치우고 바로 그 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담 못하니까 시도를 함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 맞나요? 수입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요.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걸 누가 장담하는데 그걸 그렇게 잘 알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 일하면 되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수입이나 수익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회원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 이런 자리에서 거래를 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거래를 하면 수익 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다른 자리에서는 거래를 절대 안 하고 이 자리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하자. 근데 지금 금액이 내가 한 3천만 원 가지고 하니까 좀 너무 무서워서 이 원칙을 때로는 못 지키겠더라. 솔직히 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금액을 그러면은 내가 아직 초짜고 하니까 한 500 정도로 줄여서 그럼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한 1년 정도만 매매를 해보자. 자, 이것은 회원님들이 통제 가능한 영역이죠. 맞습니까? 수익은 통제를 못해도 이 행동 자체는 회원님들이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러면 바로 뭐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쓰잘데기 없는 소리에는 모두 다 그런 소음은 그런 노이즈는 싹 다 걸러내고 철저하게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할 수 없는 일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할 수 없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뭐 쇼핑몰로 대박을 쳤는데
예, 저도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1세대이기 때문에 쇼핑몰로 대박 쳤었습니다, 저도. 자, 쇼핑몰로 대박을 쳐서 차를 좋은 걸 하나 사볼까? 솔직히 운이 많이 따라야 돼요, 운. 저도 어릴 때는 제 잘난 맛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운이더라고요.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도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거는. 회원님들 중에 어떤 상품이 히트칠지 누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만약에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떤 미친 영화사가 히트도 못 칠 영화를 만들겠냐고요. 그죠? 제 말 확실히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영화를 만들면 히트를 치더라. 야 이거 뭐 1,000만 관객? 야 이거 우스워. 그런 공식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 다 그런 영화 만들지. 어떤 미친 제작자가 어떤 투자자가 1,000만 관객도 못 넘을 영화에다 투자하고 싶겠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000만 관객을 넘은 것은 진짜 시대적인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거. 물론 그 영화가 작품이 좋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운도 따라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바꿀 것인 거예요.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연기 잘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전부 다 그 스태프진들이 온갖 열의를 다해서 촬영에 임하면은 그 영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아, 이 영화로 어떻게 해서든 대박을 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져서 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영화를 찍는데 모든 스태프진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요. 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A4지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나눈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회원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자 7번 한 번씩 1번이나 7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근데 그렇게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도움이 됐다는 분들이 참 어떻게 카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요? 확 그냥 카페를 확 폭파시켜버렸더니 회원님 카페 우리 그냥 이거 카페 없애버립시다. 그냥 이거 아예 없애버립시다. 그냥 이참에 그냥 방송국 하나만 놔두면 되겠네. 그냥 여기에 우리 여기 또 아람님이 후기를 한번 남겨주셨네요. 야, 후기 남겨주신 회원님들 예,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백억개미님, 세상살인님, 예, 아람님, 예, 타이거님, 아우찌님, 제가 제 강의 후기인데 여기다가 제가 댓글을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좀 그렇잖아요,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회원님들? 제가 제 강의 후기에 어떻게 댓글을 답니까? 좀,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좀 여기에 좀 제가 이 강의 후기를 보면서 사실상 힘을 많이 얻어요. 사실 이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후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 사실 좀 많이 힘이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 회원님들이 예, 제 방송이 마음에 드시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고 싶다. 계속해서 꾸준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 카페에서 예, 적극적인 활동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회원님들께 다소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이 증권 방송은 왜 이리 재미가 없어? 왜 이리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조회수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럼 앞으로 이런 식의 강의는 절대 없습니다. 예,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할게요. 앞으로 이게 조회수가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게 자본의 논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예, 회원님들은 계속해서 어떤 특정 매니아층은 이걸 보고 싶을 수가 있는데 특정 매니아층은 근데 이제 대다수의 대중이 명량을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 명량을. 그럼 뭐 어쩌겠어요. 예, 저도 이제 본의 아니게 노선을 바꿔야 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지 않게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거나 예, 오늘 강의가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적극적인 댓글과 후기 예, 그리고 적극적인 댓글과 후기 그리고 예,
추천, 추천 한번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누르실 줄 모르시는 회원님들은요, 여기 이제 동영상이 여기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동영상을 한번 클릭을 딱 하시면은 자,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동영상에 보시면은 따봉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엄지. 요거는 하루에 한 번씩 누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걸 좀 누르셔가지고 회원님들의 어떤 이 강의에 대한 회원님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끝까지 청취해 주신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강의를 준비를 해서 계속 꾸준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금 또 눈이 많이 오고 있네요. 우리 회원님들 내일 출근길에 미끄러지지 않으시게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